나는 오래된 호텔의 이름을 입에 올리는 순간부터 혀끝이 떨리는 걸 느꼈다. 입 밖으로 소리를 내면 그 건물은 우리가 잊은 것들을 하나씩 꺼내오니까. 기억되지 않은 죽음, 뭉개진 시간, 아무도 묻지 않은 질문들. 이 호텔에 대한 이야기는 언제나 비슷하게 시작된다. 문이 닫힌 뒤에도 객실 전화벨이 울렸고 4층 끝복도에서 키카드를 찾았고 누군가는 금지된 방을 열었다. 그 방 번호는 매번 같았다. 405. 이건 오래전 단골 시청자 3명이 보낸 제보를 묶은 기록이다. 한 명은 산 아래 마을에서 자랐고 한 명은 도시의 빈 건물만 쫓아다니는 탐험자였고 마지막 한 명은 실시간 방송에서 채팅을 수천 개씩 끌어모으던 스트리머였다. 서로 아무 상관없던 세 사람은 같은 계절에 같은 복도를 지나 같은 문을 열었다. 그게 우연이었을까? 아니면 호텔이 그들을 불러들였던 걸까? 호텔은 산허리에 매달린 채 버려졌다. 마지막 운영일은 기록에 남지 않았다. 다만 그 직전에 4층 한 객실에서 투숙객이 사라졌다는 얘기는 오래전 신문 구석에 실렸다. 마을 사람들은 계곡 바람이 꺾이는 날이면 호텔의 빈 방에 누군가가 다시 누운다고 믿었다. 그들이 말하는 다시에는 삶과 죽음의 구분이 없었다. 세 사람 모두 같은 날 별도로 그 산으로 올라갔다. 스트리머는 클릭을 원했고 탐험자는 증거를 원했고 마을 출신 제보자는 자신에게 들러붙은 냄새 같은 불길함을 끊어내길 원했다. 호텔은 그 욕망들의 무게를 저울질하듯 체인을 풀어주는 소리를 냈다고 한다. 바람이었을까? 아니면 손길이었을까? 호텔은 1970년대 계곡을 막아 만든 인공호수를 내려다보도록 설계되었다. 수면을 비추는 창, 호수를 끼고 도는 전망 산책로, 야간 케이블카. 당시 광고 문구엔 수면 위에 휴식이란 말이 있었다. 그러나 곧 호수는 계획보다 빨리 불어났고 봄마다 물비린내가 창틀에 스몄다. 바람이 바깥에서 안으로만 들어오는 기류가 생겼고 복도는 늘 어둑했다. 손님은 줄었고 직원은 자주 바뀌었다. 마을 사람들은 호텔이 호수 아래 묻힌 것들을 달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전하던 공동묘지에서 빠져버린 몇 개의 무명 표지판, 급히 잘라낸 밤나무, 눈은 뒤에도 녹지 않던 한 장소. 호텔은 그런 빈칸들 위에 세워졌고 빈칸은 오래도록 채워지지 않았다. 그 빈칸의 한가운데가 405였다고들 했다. 이유를 물으면 사람들은 고개만 젓고 문을 열면 알지라고 했다. 탐험자는 늘 하던 대로 준비했다. 예비 손전등 2개, 헤드램프, 배터리, 응급키트, 호흡기, 마스크, 공업용 장갑, 그리고 작은 성수병. 스트리머는 장비가 더 화려했다. 초광각 액션 카메라, 카메라 스테빌라이저, 무선 마이크, 보조 배터리 팩, 그리고 시청자에게 투표를 받기 위한 노트북. 마을 출신 제보자는 단순했다. 오래된 열쇠들 묶음, 할머니가 준 구슬 팔찌, 종이에 적은 호텔 내부 도면이 전부였다. 그 도면에 405는 붉은 잉크로 4번 동그라미 쳐져 있었다. 도면 구석엔 낯선 글씨가 있었다. 내려가면 올라오지 말 것. 세 사람은 서로를 모른 채 시간차를 두고 호텔에 접근했다. 그런데 모두가 기록한 첫 인상은 같았다. 문은 잠겨 있었지만 잠긴 듯 느껴지지 않았다. 체인은 무겁지 않았고 문고리는 손에 맞춤처럼 들어왔다. 처음 누르는 느낌이 아니라 오래 쥐고 있던 것처럼. 문 안의 공기는 호수처럼 정지해 있었다. 왼쪽으로 프런트 데스크, 오른쪽으로 레스토랑. 프런트 데스크 뒤 벽에는 빗자국 같은 자국들이 겹겹이 남아 있었고 그 아래 키태그가 걸린 나무판에는 405만 비어 있었다. 스태프룸 문은 반쯤 열려 있었다. 안에는 청소도구와 함께 누군가 끼적인 문장이 있었다. 객실 점검 401, 402, 403, 405 다시 확인. 이쯤에서 첫 번째 작은 사건이 일어났다. 스트리머의 라이브 채팅창이 폭주하기 시작했다. 누군가 프런트 벨을 눌렀냐고. 그는 아니라고 답했다. 그런데 녹음된 사운드는 분명 카운터 위에 벨이 한번 기게 울렸다. 탐험자의 카메라에도 프레임 가장자리에서 노란색 기포 같은 불빛이 지나갔다. 마을 출신 제보자는 그 순간 주머니에 열쇠가 하나 빠져나가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를 들었다. 열쇠는 그대로 회전해서 4층 버튼 앞에서 멈췄다. 엘리베이터는 전기가 끊겼는데도 4층 버튼 옆 표시등이 켜졌다. 초록빛이었다. 문은 스스로 열리고 짧은 바람이 복도 끝에서부터 그 입으로 빨려 들어갔다. 셋 다 그 바람을 느꼈다. 이 바람은 호텔 안에서만 분다. 나가려 하면 뒤로 잡아당기고 올라가려 하면 얇게 밀어 올린다. 그들은 4층으로 올라갔다. 그게 언제나의 실수였고 모두가 반복한 선택이었다. 4층 복도는 유독 길었다. 같은 문짝이 숫자만 바꿔 달고 반복되는데 그 반복이 점점 느려지는 느낌이었다. 401 앞엔 어린아이 키 높이의 손자국이 수평으로 찍혀 있었다. 402 앞엔 벽지가 뜯겨나간 자리에서 오래된 전화번호가 드러났다. 403 앞엔 누군가가 침낭을 폈다 접은 흔적이 있었다. 물통, 빈 깡통, 담배꽁초. 담배는 아직 따뜻했다. 여긴 버려진 곳이지만 누군가는 오늘도 산다. 그게 인간이라면 더 위험해진다. 손전등 하나가 꺼졌다 켜졌다. 배터리는 새 거였다. 헤드램프의 빛이 405에 닿자 문 아래 틈에서 차가운 기운이 뿜어져 나왔다. 바닥엔 물이 고여 있었고 물 위에 작은 기포가 규칙적으로 올라왔다 사라졌다.
문고리 옆엔 낙서가 있었다. 밀지 말고 당겨라. 그런데 이 문은 당기는 구조가 아니었다. 힌지는 복도 쪽에 있었다. 말이 안 됐다. 그때 레트로한 전화벨 소리가 405 안에서 울렸다. 스트리머가 헤드셋을 만지작거렸다. 채팅창에는 응답해와 받지 마가 동시에 올라왔다. 탐험자는 이어폰을 뺐다. 마을 제보자는 열쇠 묶음을 만지다가 붉은 구슬 팔찌가 끊어졌다는 걸 깨달았다. 작은 구슬들이 굴러서 문틈으로 들어갔다. 구슬 하나가 문 안에서 멈춰서는 소리가 들렸다. 누군가 아주 가까이 구슬을 발끝으로 막은 듯한 소리. 문은 밀어도 당겨도 열리지 않는 척하다가 아주 작은 각도로 스스로 벌어졌다. 안은 어두웠다. 어둠의 밀도가 일정하지 않았다. 마치 한방 안에 겹겹의 방이 있는 듯했다. 손전등을 비추자 침대 매트리스가 보였고 침대 위에는 비닐 커버가 씌워져 있었다. 커버 안쪽에서 물방울 같은 것이 탁탁 소리를 냈다. 소리는 고요를 깨기엔 너무 작았지만 무시하기엔 너무 또렷했다. 탐험자는 매트리스 가장자리에 손가락을 댔다가 거의 도망치듯 손을 뗐다. 온도가 안 맞았다. 차갑지 않은 차가움. 식지 않은 시체의 피부에서 느껴지는 온도 같은. 스트리머는 카메라를 침대 아래로 넣었다. 채팅창이 갑자기 하나의 문장을 반복했다. 침대 아래에서 숨쉬는 소리. 그는 음향 트랙을 크게 키웠다. 그 순간 핸드폰 화면이 새까맣게 먼지처럼 번졌다. 영상 비트레이트가 떨어진 게 아니었다. 무언가가 아주 가까이 다가온 것이다. 화면 가장자리에서 누군가가 카메라 렌즈에 손을 대고 있는 듯한 그림자가 밀려들었다. 그런데 그 순간 아무 냄새도 나지 않았다. 사람의 살냄새도 곰팡이도 먼지도. 대신 아주 미세한 물비린내가 폐 안쪽을 문질렀다. 마을 제보자는 창문으로 갔다. 커튼은 벌려져 있었고 창밖엔 호수가 있었다. 호수는 바람이 없어도 물결을 만들었다. 호수 위에 호텔에 불 꺼진 복도가 누워 있었다. 405의 창에서 보면 405의 복도가 물 위를 지나간다. 그는 소리를 질렀다. 복도 끝 엘리베이터 표시등이 호수 위에서 켜졌다 꺼졌다. 이건 바깥의 반사가 아니라 바깥이 안으로 들어온 것이다. 그때 두 번째 큰 사건이 일어났다. 침대 아래에서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는데 침대 위에 갑자기 눌린 자리 하나가 생겼다. 아주 천천히 누군가가 무게를 실어 앉았다 일어나는 모양으로. 핸드폰 마이크는 미세한 직물 마찰음을 잡아냈다. 그리고 문 뒤에서 인간의 속삭임과 너무 닮은 소리가 들렸다. 다시 확인. 프런트 데스크에 적힌 그 문장이 떠올랐다. 객실 점검. 누군가는 이 방을 지금도 체크한다. 살아있든 죽었든. 탐험자는 뒤늦게 알아챘다. 복도에 있던 담배꽁초는 405 문틀 안쪽에서 나온 연기였다. 사람은 없었지만 불은 살아있었다. 그가 뒤를 돌아보는 순간 403쪽에서 발소리가 빠르게 달려왔다. 발은 사람의 발보다 가볍고 사슴의 보폭보다 촘촘했다. 손전등 빛이 갈라졌다. 헤드램프가 꺼졌다. 스트리머의 채팅창은 뒤에로 도배되었고 몇몇은 갑자기 사라졌다. 계정이 동시에 로그아웃되었다. 그것도 우연일까? 아니면 방이 화면을 건너왔을까? 우리는 여기서 이야기가 끝났으면 좋았을 것이다. 하지만 셋 중 둘은 내려오지 못했다. 탐험자는 3층 계단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다. 그의 손엔 누군가의 직원 배지가 쥐어져 있었고 배지에는 ROMCHCK라는 고무 스탬프 자국이 번져 있었다. 스트리머의 장비는 2층 세미나룸에서 모여 있었다. 카메라는 책상 위, 마이크는 바닥, 노트북은 열려 있고 방송은 꺼져 있었다. 그의 마지막 영상은 삭제되지도 저장되지도 않았다. 마을 제보자는? 그에겐 기록이 없다. 단지 호텔 아래 버스 정류장의 CCTV에 4층 객실용 커튼이 걸친 젊은 남자가 포착됐다. 얼굴은 보이지 않았다. 그는 마치 커튼을 입은 사람처럼 보였다. 커튼 자락이 바람이 없는 새벽에 혼자 흔들렸다. 며칠 뒤 우리 채널엔 시청자들의 메시지가 쏟아졌다. 새벽에 다시 보기 영상을 틀었다가 자신의 방이 화면에 비쳤다는 거였다. 카메라가 스트리머를 비추는 대신 모니터 앞에 시청자를 비췄고 그 뒤로 아주 길고 어두운 복도가 겹쳐졌다고. 사람들은 모니터에 손을 대봤다. 차가운 기운이 느껴졌다고 했다. 몇몇은 손끝에 물기가 맺혔다고 했다. 그 물은 호수 냄새가 났다. 믿기 어렵겠지만 그중 한 시청자가 우리에게 작은 봉투를 보냈다. 봉투 안엔 금속 태그 하나가 들어있었다. 405. 태그 뒷면엔 낯선 손글씨가 파였다. 밀지 말고 당겨라. 호텔은 그 뒤로 한 차례 불이 났다. 2층 레스토랑에서 시작돼 4층 복도까지 번졌다. 화재 원인은 미상으로 남았다. 소방대원들은 이상하게도 405만 그을음이 덜했다고 했다. 그 방은 화재를 밀어냈다. 그리고 문틈엔 물자국이 새로 생겨 있었다. 마치 누군가 안에서 바닥을 걸레로 닦은 듯 물결의 방향이 안쪽으로 향해 있었다. 탐험자는 손전증후군과 공황 발작을 겪고 있다. 병원은 이를 쉬라고 권했지만 그는 종종 밤에 깨어 같은 꿈을 꾼다.
복도가 호수 위를 지나가고 엘리베이터 표시등이 물속에서 켜졌다 꺼졌다가 커튼을 입은 사람이 자기 방 문틈으로 들어오는 꿈. 그는 알람이 울리면 손을 모니터에 얹어본다고 했다. 그때마다 손끝이 젖는다. 스트리머는 사라졌다. 그의 채널엔 공백이 생겼고 오래된 다시보기 영상 아래엔 댓글이 붙었다. 405는 방문객을 기록하지 않는다. 그의 마지막 생방송을 캡처한 한 세로 이미지가 출처를 알 수 없이 돌았다. 모니터 화면의 반사 속에서 방문이 아주 조금 열려 있다. 문틈 사이로 보이는 건 침대의 비닐 커버와 그 위에 앉는 누군가의 아주 미세한 움직임. 픽셀 단위로 확대하면 움직임은 자막처럼 읽힌다. 다시 확인. 마을 출신 제보자의 가족은 호텔 아래 호숫가에 작은 표지판을 세웠다. 이름도 날짜도 없는 표지판이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그 표지판을 보며 입을 다문다. 산바람이 불면 표지판은 소리를 낸다. 아주 작은 전화벨 같은 소리. 그 소리는 여름엔 길고 겨울엔 짧다. 계절이 바뀌어도 딱 하나 변하지 않는 게 있다. 4층 복도는 여전히 더 길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부탁 하나를 남긴다. 오늘 밤 화면을 끄기 전에 모니터에 손을 대지 말아라. 젖은 기운이 느껴지면 이미 늦은 거다. 문은 밀어도 당겨도 결국 안으로 열린다. 어느 안으로인지는 열린 뒤에만 알 수 있다. 이 사건은 폐건물 탐험 중 발생하는 전형적 패턴을 겹친다. 저주파 소음으로 인한 불안, 호흡기 질환이나 저산소 상태에서의 왜곡된 지각, 습한 공간에서 흔한 시각적 착시, 그리고 인간이 만든 위협. 담배꽁초와 따뜻한 깡통은 누군가 실제로 거주하거나 드나들었음을 의미한다. 이 사람의 흔적이야말로 가장 현실적인 공포다. 동시에 그 흔적 위로 겹쳐지는 불일치들 전기가 끊긴 엘리베이터 표시등, 안쪽으로만 생기는 물자국 화면을 건너오는 복도는 심리적 전염처럼 퍼진다. 설명 가능한 것과 설명 불가능한 것의 경계에서 우리는 가장 취약해진다. 그때 문은 열린다. 언제나 안으로.